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물질학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홍성진입니다. 저는 대한스포츠치의학회에서 연수의사직을 맡고 있고, 오늘 저는 마우스가드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컨텐츠에 대해 말씀드리면, 마우스가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각 부분의 역할 및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마우스가드 제작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우스가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1982년 닥터 울프에 의해 처음 소개가 되었고, 이제 처음 연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외상 방지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스탠거 등은 마우스가드 장착 시 뇌진탕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주셀 등도 마우스가드가 치아로부터 연조직을 격리하여 입술과 뺨의 열상과 창혈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는 마우스가드를 장착하였을 때 운동 능력의 향상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은 저희가 2018년도에 학회에서 제작한 스포츠의학 교과서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저 책에 대부분 많이 들어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우스가드를 이제 진료를 하는 그 장소는 지금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병원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 클리닉이나 왼쪽에 이제 예전에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제가 의무 운영 인력으로 갔을 때 이제 마우스가드를 오히려 더 많이 진료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마우스가드를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이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뭐 영문으로 해도 그렇고 한글로 해도 그렇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제 치과 의사가 제작하는 마우스가드가 아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시트지가 만들어져 있고 그걸 이제 보일앤바이트 방식으로 하는 마우스가드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맞춤형 마우스가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을 하는 뭐 선수분이든 일반인들이든 그 역할을 더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을 잘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나 그런 효과나 아니면 장점들이 조금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에서 봐도 그런 치과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통해서 제작하는 마우스가드보다는 이런 이제 기성품이 더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들이 보다 이제 마우스가드 이런 장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미 그 기성품이라고 불리는 보일앤바이트 방식의 마우스가드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이런 방식들을 이제 보통 인터넷에서 봐도 가격도 아무래도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흔히 이제 디자인도 이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치과 의사들이 보다 이런 맞춤형 마우스가드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우스가드의 각 부분의 역할과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우스가드를 제작할 때 이제 두 개의 층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투레이어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윗줄에 있는 작업 모형을 저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요. 투레이어를 제작할 때. 그다음에 이제 점선이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층이고 실선이 이제 두 번째 층을 표시한 거고요.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점선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이 있는 부분은 저 위에 두 번째 층까지 이제 올려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외상이나 이런 데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층만 이제 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역할에서는 좀 벗어난 유지나 뭐 이런 거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스가드를 제작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보통 치과의사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해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공소에 의뢰를 할 때도 어떻게 의뢰를 해야 될지랑 그다음에 어느 두께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의하시는 게 많으신데요. 사실 뭐 그냥 마우스가드 제작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고 어느 부위가 어느 두께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우스가드의 목적 자체가 외상 방지가 있기 때문에 그 치아의 순면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기가 이제 3mm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꼭 뭐 3mm로 해야 된다기보다는 저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두꺼운 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 포스테리어 부분에 이제 협측에 있는 부분들은 유지에 좀 목적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얇고 교환부 부분도 아무래도 힘을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우스 가드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문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장치를 할 때는 환자분께서 지금 치과 치료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이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치료를 계획 중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치료가 이제 많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마우스 가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당장 뭐 크라운을 수복한다거나 뭐 브릿지나 뭐 다른 어떤 보철을 수복하는 과정이라거나 아니면 뭐 치주 질환이 심해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선행 치료가 되고 나서 마우스 가드를 제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턱관절 부위에 불편감이 있다거나 교합 관계 불편감이 있다면은 이것도 이제 먼저 해소를 하고 마우스 가드 장착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가드 제작 관련해서 문진 사항이 좀 있는데요. 이제 스포츠 종목 및 포지션, 이건 뭐냐면 이제 스포츠 종목이나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우스 가드 3mm, 뭐 2mm, 1.5mm 이런 게 있는데 상대적인 거기에 3mm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격투기 같이 접촉식 격투기 스포츠인 경우에는 좀 두꺼워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흔히 접촉하는 스포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일 수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도 좀 중요한 게, 이제 말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운동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가드가 너무 두꺼우면은 전원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외상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지, 또 어떤 부위를 당했는지,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런 부위는 조금 더 이제 두껍거나 아니면 그런 방지의 목적을 더 추가를 해서 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가드 사용 경험이 있는지, 왜냐하면 또 이것도 이제 그 전에 마우스 가드를 사용했는데 어떤 점이 불편해서, 아니면 어떤 점 때문에 외상 방지 조금 못 돼서 이번에 새로 만들 때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마우스 가드를 확인하고 진료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의 요구사항, 요거는 이제 좀 기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CTG도 이제 뒤에 사진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다양한 색깔이 있고, 뭐 단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이나 문구를 새기기 원하시는 분도 있고, 국가 그림을 삽입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환자분한테 이제 문진을 통해서 파악을 해둔 다음에 이제 제작 시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 체득은 일반적인 인상 체득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플린트를 할 때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인상 체득이든 가능하면은 저희 연혈 이행부라고 표현하는 이제 우리가 변연 보더라고도 하죠. 그런 부위가 이제 나오는 게 해부학적 구조물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인상은 가능한 이제 변연 부위까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교합 관계는 이제 MICP, 이제 최대 궤도 감압이 중심 교합이 상태로 체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스플린트를 할 때처럼 뭐 CR을 유도해서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궤도 감압비로 해서 우리가 뭐 교합기에 마운팅을 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마우스 가드가 재료가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교합기 상에서 거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페이스보드 트랜스퍼를 해서 그 과도축을 교합기에 이제 옮겨서 회전축을 정확히 옮긴 다음에 이제 제작을 해야 좀 정확하게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페이스볼을 매번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거는 좀 어려운, 좀 번거롭기도 하고 또 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또 마우스 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경질의 스플린트에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 조금 유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뭐랄까 자유롭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기보다는 범위가 좀 넓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꼭 페이스볼을 트랜스퍼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을 체득한 후에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해서, 작업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석고나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임프로브 스톤이나 아니면 이제 옐로우 스톤 둘 다 가능은 한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보통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때 옴니백으로 찍는 거를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옴니백 같이 이제 당기는 방식이 있고요. 위에서 압력까지 주는 가압형 방식이 있는데, 가압형 방식이 조금 더 이제 앞접을 시키기 유리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지금같이 초경석 거를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흡인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옴니백 같은 방식 같은 경우는 밑에서 그 압력을 당기기 때문에 통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옐로스톤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석고를 어느 정도는 다 사용이 가능은 한데 저렇게 이제 모형을 만드실 때 방향을 그 위에서 이제 앞접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잘 덮일 수 있게 데드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지 않게 저런 기저면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평평하게 트리밍을 해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뭐 디지타일 이런 거 할 때도 언더컷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치부 치축이 비저면과 수직이 되도록.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방향이 안 맞으면은 그 그러니까 이제 협측에 이제 어떤 치은 쪽에 이제 접합이 잘 안 되는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모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형을 고려해서 이제 그 모형을 트리밍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통 마우스 가드는 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레진과 조금 다른 EVA, 그러니까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재질의 시트지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요. 저 가운데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압식의 이제 옴니백인데요. 압력식 옴니백이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저 방식은 우리가 흔히 쓰는 옴니백과 조금 다르게 밑에서 위에서 가압까지 해서 해주는 방식이고요. 시트지를 압접을 하면 오른쪽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식 방식, 흡인형 방식이 있는데요. 가압식 방식은 이제 압접도 잘 되고 가압식 같은 방식의 기구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투레이어의 라미네이트 방식의 이제 마우스 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데 흡인형 방식은 이제 제작은 가능하긴 하지만은 가압식 방식의 압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원레이어, 투레이어는 조금 제작이 어렵다는 그런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위별 두께, 순면이 3mm, 꼭 3mm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스하키 이런 운동을 했을 때는 순면을 더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하드레이어도 있습니다. 하드레이어를 중간에 넣고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환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2mm 정도를 추천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점프를 많이 해서 충격이 좀 심하다거나 그런 운동에서는 조금 더 두껍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환면을 너무 두껍게 했을 때는 그 이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면이나 구개면은 뭐 특별히 이제 아주 두꺼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특히 이제 구개면은 발음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은 덮지 않고 그냥 치관부의 한 2분의 1까지만 덮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은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제1대구치까지 원심문과에 피기를 하고 뭐 양치성 균형 교합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런 방식을 만들다 해서 교합 조정을 하다 보면 양치성 균형을 됩니다. 이 사진은 왜 넣었냐면요.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있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치과 쪽을 관리하셨던 분인데, 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마우스 가드 제작하는 걸 이제 보셨을 때, 저희가 투레이어로 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 캐나다 쪽이나 이런 남자 아이스하키를 할 때는 3레이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경질에 그런 재료를 넣고 제작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봐서 이게 아직 그 나라별로 완전히 어떤 방식이 통일됐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 컨센서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또 호주 뭐 이런 몇 개 국가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2차까지 진행을 했고 거기에는 이제 저희 대한스포츠학회 전임 뭐 권근옥 회장님이나 이성복 회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딱 뭐라고 어느 부위는 몇 미리를 정확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해진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넣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보면은 이제 저기서 점선이 첫 번째 시트지가 압접되는 부분이고 실선은 두 번째 시트지까지 압접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운데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쭉 보시면요. 사실 이 과정을 뭐 치과 의사분들이 직접 제작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제작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으시지만 다른 뭐 보철물이나 기공물을 보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아셔야 나중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디자인을 좀 바꾸거나 할 때 어떤 원리에서 어떤 원칙이나 관점에 의해서 바꿀지를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실제 뭐 여러 번 하시진 않더라도 몇 번 해보시면은
그것도 이제 진료하시는 데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료나 기구가 좀 특수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모형, 이제 작업 모형을 만든 다음에 분리제를 바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시트지를 보통 이제 색깔이 있는 시트지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압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가위도 있긴 한데 뭐 꼭 전용 가위를 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 가위나 아니면은 그 기공용 나이프를 약간 달궈서 잘라내시면은 대신 이제 모형 손상되는 걸 조금 조심하셔서 잘라내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를 좀 세세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2차 레이어를 해서 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은 1차 레이어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형태를 잡아주고 2차 레이어를 해서 조정을 해야지 편하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2차 레이어에서 다 조정을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레이어의 원래 형태를 잘 따라서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2개 아래쪽에 이제 있는 사진은 저건 전용 버이긴 한데요. 오른쪽 아래에서 이제 제일 오른쪽은 울트라 트리밍 디스크라고 이제 마지막에 팔리싱 하는 기구고요. 그 옆에는 그라인딩 포인트라고 약간 우리가 조정을 할 때, 갈는 형태를 조정할 때 쓰는 기구인데요. 생각보다 저게 이제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은 저게 팔리싱이 될까 싶긴 한데 잘 되고 연마까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합기상에서 이제 아픈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는데요. 일단은 교합기는 그 JDA 구치 부위에서 1.5에서 2mm 정도의 공간이 생기도록 거상을 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뭐 쇠구슬 같은 거, 적절한 직경에 쇠구슬을 놓고 거상을 시킨 다음에 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토치로 이제 연화를 시켜서 아픈을 만드는데 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한 군데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으면 재료가 타거나 아니면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건포메이션하고 불질한다고 하죠. 그런 거 할 때처럼 이제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게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하시는 게 사용에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걸 이제 1차를 레이어를 했을 때 정마부 개방 교합이 있을 때는 2차 레이어를 깔기 전에 거기다가 이제 잘라낸 것들을 저런 식으로 연화를 해가지고 붙이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연화시켜서 붙여가지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닿게 만든 다음에 2차 레이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 마우스 가드 직접 몇 번 제작을 해봤는데요. 해봤는데 이제 뭐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몇 번 해봐서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평창에서 진료를 할 때 만드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작을 해보면은 저 옆면이 좀 볼록하게 돼가지고 저게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저거를 이제 잘 하시길래 여쭤봤더니 저 옆면을 조금 트리밍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1차의 옆면을 트리밍을 많이 하고 2차를 해주시는 게 좀 이물감이 덜합니다. 실제로 2차 레이어를 이제 라미네이터로 했을 때 저 부분이 두꺼우면은 조정을 너무 많이 하면은 1차 레이어 드러나고, 조정을 많이 안 하면 또 약간 이물감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레이어를 압접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이제 전용 접착제가 있으면 프라이에 도포하거나 2차 시트지에 저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트리밍 디스크로 스크래치를 만들어서 이제 접착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제 제작 업체 쪽에 문의를 해봤을 때 프라이머는 큰 효과,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머가 없이도 접착이 잘 돼서 요즘엔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스크래치 역시 저렇게 이제 스크래치를 주면은 저기 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좀 심미적, 물론 마우스 가드의 심미성 아주 크게 고려할 건 아니지만 심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저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가압형 옴니백을 이용해서 2차 압접을 하면은 그렇게 잘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레이어와 두 번째 레이어 사이에 뭐 저런 택이나 아니면 나라 국기나 아니면 그 선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타 시트지를 똑같이 이제 가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mm 또는 3m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 두껍게 하기를 원하면 3mm,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이나 이제 선수분께서 조금 얇은 거 원하시면 2mm, 아니면 사실 이제 가끔 보면 원레이어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물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수분이나 환자분이나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소간 길게 하는 거는 이제 접착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냉각을 시키셔야 됩니다. 너무 빨리 이제 제거를 하면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레이어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3.0, 그러니까 이제 3mm 정도 제일대구 주부에서 생기도록 거상된 상태에서 교합 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남은 교두 아픔, 그러니까 우리 스플린트로 보면은 그 교두 아픔이 0.에서 1mm 정도가 되도록 조정을 하시면 좋고요. 토치를 연화하면서
치아 이제 앞접을 계속 시키면서 교합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스플린트보다 교합 조정이 사실 훨씬 편하고요. 유격이 좀 넓기 때문에 훨씬 여러모로 교합 조정 자체가 아주 정교하게, 물론 이제 가능한 정교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 투레이어로 했을 때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피니싱 리퀴드라고 마지막에 이제 약간 매끄럽게 해주는 재료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세를 하면은 뭐 하루 정도 수세를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냄새가 조금 독하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걸로 팔리싱, 그러니까 연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울트라 트리밍 디스크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 내 장착을 하시면은 일단은 이제 위치나 스플린트와 비슷하게 이제 연결 부위에 이제 압박되는 부위를 조정을 하고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접촉되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나리미스를 잘 닫지 않으면 입이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직교합 구역은 전체적으로 좀 낮춰주는 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법이나 장착 방법을 지도하고, 이게 이제 조금 어디가 좀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는 게 좀 변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예전에 저희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다른 이제 학회 포스터에 냈던 것들이긴 한데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격하거나 아니면 뭐 남자 하이스카키 같이 그런 것들이 좀 전치부를 특별히 더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런 식으로 티노일을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준, 에어스페이스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경질에, 실제적으로 저 아크릴 레진이 아니더라도, 하드레이어가 아니더라도 제작돼 있는 그런 시트지도 있습니다. 하드레이어 시트지도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좀 더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보시면요. 이제 초진 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우스 가드 환자를 자주 보시는 않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장치를 하든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치주 질환이 있는데 마우스 가드를 넣었다 생각하시면은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의 원인인지 좀 파악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선행하고, 그다음 턱관 질환, 교합 질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우스 가드,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이나 환자분께서 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런 각 부위별로 어떤 형태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스포츠마다 딱 몇 밀리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좀 두꺼운 마우스 가드 보내드리긴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이제 제작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환자랑 대화를 해보면은 사실은 이제 가능하면 얇고 좀 이물감이 적게 하는 걸 또 그 선수들은 많이 원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이물감들이 그 운동 실제로 이제 시합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거를 잘 적절히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방지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력 증가로 인한 경기 능력 향상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은 논문들로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은 조금 더 환자분의 동의를 얻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교합이나 다른 면들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기 검사를 통한 마우스 가드 기능의 점검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